다음은 정진문 대표님입니다. 앞서 문화예술특구의 큰 그림과 주민 참여에 대해 들어봤다면 이번에는 그 공간을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토공항에서 신월, 웅천, 장도, 선소, 소동동다리까지 각 장소의 특성을 살리면서 보존, 재생, 색채 디자인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한국문화예술특구 건축물 형태 및 색채 디자인입니다. 정정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원고가 좀 참고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 먼저 시작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김양호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주제가 보면 코펜하겐 미술관을 한번 유치를 해보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면 북해나 미술관이죠.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거기를 이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보면 굉장히 하정을잘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덴마크 보시면 코펜하겐에 코펜 1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쓰레기 소각장인데 쓰레기 소각장 위를 덮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고온화가 돼서 심지어 겨울에 스키도 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하동월세를 이전이 심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좀 그런 준비가 된다면 차라리 거기를 큰 건축화해서 덮어가지고 새로운 건축물을 제한하는 방법,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또 덮었기 때문에 악취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새롭게 덮어서 하는 방법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캐릭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도 물론 제 내용이 없고 내용이 나옵니다만 캐릭터 사업을 시범적으로 광주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 폴리라는 건축물을 폴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10개의 지점에 폴리를 세우고 그 지점을 해서 광주 읍성이죠. 광주 읍성을 그런 상징물 10개를 가지고 그걸 꾸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수도 이제 여수 이 해양 특구를 해서 해안을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디자인 컨셉을 폴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군데군데에 이런 볼거리 요소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캐릭터를 통일해가는 그런 것이 좀 여수만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때 당시 이제 광주 비엔날레 폴리 사업에서는 세계적인 공모를 해서 10개 부대로 각각 팀을 나눠서 디자인을 캠프에 대해서 제안해가지고 유명한 세계적 건축가들이 다 제안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수에서도 해안선을 따라서 이런 폴리로 한번 제안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도전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에는 이제 한영대학 건축가 교수로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이제 김양호 교수님이 의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직업이 있기 때문에 주된 연구를 할 수도 없어서 그러나 많은 것을 담을 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방금 전에 AI 강의가 있었습니다만 저 AI 도움을 받았습니다. 원고를 집어넣고 시각하는 작업을 해서 변경 수정 몇 번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시각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칭 여수 항만 문화특구 건축물 형태 및 색채 디자인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선은 엑스포장에서부터 소원 끝 자리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국토항까지는 엑스포장 국토항까지 거의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이번에는 국토항에서 소호동 바닷가 끝자락까지를 이번 주제에 대강 상공보고자 해서 제안했습니다. 총 8개의 테마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마스터 플랜입니다. 마스터 플랜은 일단은 국토항 수변공원, 그 다음에 여기 히든베이 호텔 쪽에 있는 신월동 넘놀이 해안이 있습니다. 그 넘놀이 해안을 좀 갖고 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웅천 해변공원이 있을 것이고, 웅천 해변공원 연계되어 있는 장도가 있을 것이고, 장도 옆에 선소 유역이 있습니다. 이 선소 유역이 굉장히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외부 관광객에게는 굉장히 거부세를 만들었던 곳이 상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개발을 해서 여수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동동다리에서 6개의 공약을 놓고 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동동다리에서 꺼낼 과정을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비전은
보통하게 일하는 함부로 하면 그 다음에 장도라다가 쭉 가면서는 이제 예술이 흐르는 바다까지 흐르는 그런 테마를 캐치플레이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변공원 보통하게 아무래도 메인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변공원에서 공천까지를 문화 연계축으로 볼 수 있겠고, 그 여기 거점으로는 장도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사 거점으로는 우리 선소유적을 해안가의 선소유적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거점으로는 소동, 동동다리를 야간 경관 거점으로 새롭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컨셉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국동수변공원입니다. 국동수변공원은 한국에서 광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될 필요가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적 재사용 창고라는 부분은 기존 창고를 철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창고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구조체를 유지하면서 개발해야 되겠다, 계획에 나가자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 야간 마켓은 이동형 이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설계해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월도 넘너리안입니다. 이 넘너리안은 노을과 생태가 이루어지는 완충 경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안 산책길을 할 수도 있겠고, 소규모 전망식부터 노을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웅천해변입니다. 웅천해변은 이미 해변에서도 많은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은 가족끼리 휴식처도 캠핑장가 있기 때문에 가족 휴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곡해변입니다만은 수변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고, 요트라든가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도입니다. 장도는 지금도 뭐 전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더 활성화시켜서 문화 연계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도 옆에 애월마루가 있습니다. 이 애월마루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여수만 가진 세계적 건축가가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를 디자인했던 도메니코 페로가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축적으로도 훌륭한 작품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장도와 원래 계획은 연계가 돼 있었는데 생략됐습니다만 아무튼 장도와 애월마를 연계해서 현대예술 도구로 계속 갖고 가자고 섭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소유적입니다. 저도 이제 선소가 거기 있다는 걸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곡선을 만들었다는 것이 고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복원이 잘못된 것인지 복원이 잘못됐겠죠. 곡선을 거기 들어가서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데 현재 위정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좀 더 학습해서 실제 거북선을 제작했던 공간의 상징성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쪽에 거북선 광장이라든 걸 조성을 해서 거북선이 현재 이수지 광장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거북선 광장으로 선소 옆에 거북선이 이동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그 체험관이나 또 디자인법을 들어섰습니다만 그 거북치관을 체험관을 이용해서 거북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역사 조선, 배를 만드는 조선과 연계 역사 기업 그런 키워드로서 조합해 나갈 수 있겠고 이것이 아마 바닷가 해안 데크길을 장도에서 이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야만이 손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소호동 동덕다리입니다. 이미 야간 경관이 훌륭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버스킹이라든가 빛 예술, 그 다음에 야간 산책을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형태 전략입니다. 형태 전략 크게 5가지, 보존형, 삽입형, 확장형, 모듈형, 연결형 5가지를 제안합니다. 일단 보존형은 기존 형태를 보존을 하자는 겁니다. 보존했을 때는 위험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고 단지 시각적인 부분, 좀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는 부분 정도까지만 하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삽입형입니다. 이 삽입형은 거기에 이제 유리로 된 온실 같은 온실처럼 유리로 된 온실처럼 거기를 철골이라든가 또는 목재라든가 그런 것을 보존처를 이루면서 좀 더 가벼운 재료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 확장형은 거기에 수변 계단이라든가 또는 관람석, 휴게 기능 또는 행사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이동형 관계에 이거 아까 프리마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리마켓을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컨테이너라든가 파밀리존이라든가 키오스크 이런 것들 이동형으로 해서 행사가 있을 때는 밖으로 내놓고 행사가 없을 때는 낮에는 또 철수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듈형으로 제안할 수 있겠고요. 5번째는 연결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개가 이 공간이 전체 연결을 하는데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상징물을 이용해서 어떤 보행로라든가 조명 프레임이라든가 이렇게 시각적 또는 밴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제안해서 통일된 디자인을 제안을 해서 이
하나의 해안 특구가 연결된다는 이미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를 전략하는 방법은 조사를 하고 보존 가치가 있냐 없냐 평가하고 기능을 재배치하고 형태를 삽입하고 운영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완성되겠습니다. 주요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태 가이드라인입니다. 형태 가이드라인은 첫 번째가 스카이라인입니다. 이미 도심 이 해안선이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주된 부분은 뭐 해변에서 50m라든가 100m 이되면 스카이라인을 비슷한 저층 구조를 좀 이루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붕통합인데 이 지붕통합은 실제로 뭐 건물 형태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색채를 통일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붕 형태가 현재 대부분 창고라든가 이런 지붕들이 대부분 박공형, 삼각형 지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붕 디자인을 통일하는 것도 하나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골조 전중이라는 부분은 기존의 크레인이라든가 뭐 노출되어 있는 수용을 구조물이 있다면 그것도 색상만을 좀 변경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디자인을 통일해가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면 절제입니다. 인면 절제는 이면을 좀 단순화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색상도 기존의 재료에 맞추고 또는 재료 색상도 기존의 색상 거의 아이보리색이나 회색 가까운 색으로 통일해서 두드러지지 않도록 절제시키자는 건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수변 접근 강화로 해서는 데크길을 활성화한다든지 수변 계단을 만든다든지 난간을 활성화한다든지 또는 전망 포켓을 또 제한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섯 번째로는 인면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고정적 시설물이 아니라 이동식 시설물을 해서 공연이라든가 시장, 전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는 이제 접근성인데 고행도서, 차량동선, 작업동선인데 가장 큰 것은 이제 유니버셜한 디자인으로 해서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행도를 만든다면 우등 안전과 안전세 확보된 접근성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번지한 교수가 정리되어 있고요. 네, 색채 조작입니다. 색채는 크게 다 아시다시피 지붕하고 벽체 또는 포인트 요소 세 가지로만 제한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붕은 청록 계열의 색깔을 될 수 있고 벽체는 주로 재료 자체 보이 색깔을 유지하면서 연회색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포인트로는 오렌지색을 제한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이제 청록을 항구 청록이라는 부분으로 색상표를 만들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오렌지색인데 우리가 부표, 바다에 있는 부표라고 해서 명칭을 부표 오렌지색으로 제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벽체는 원재료를 색상을 살리는데 아이보리 색깔이 주로 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명칭을 부여한다면은 바다가기 때문에 소금색 아이보리라고 해서 색상을 명해서 색상을 하나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색상 적용을 했을 때 첫 번째 지붕 통합, 첨화소를 만드는 방법, 출입구 포인트, 가파 상위 모일로 해서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붕 통합입니다. 지붕 통합은 색상을 단일색으로 통일된 색상을 칠해줌으로 해서 전체적인 통일된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첨화선 부분은 밋밋한 첨화선은 아까 말했던 포인트색을 칠해줌으로 해서 이 지붕선이 두드러져서 해안을 멀리서 봤을 때 해안이 좀 정리된 그런 모습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출입구 포인트도 마찬가지 포인트선을 줘서 입구 부분을 강조해 부분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가판이나 사인도 마찬가지 색상을 통일해서 통일감 있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재료 검토입니다. 그래서 노치부클이라든가 벽돌은 원 색상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철골이나 철판이 안 나오면 그 부분은 지붕 색깔, 우리가 계획된 지붕 색깔을 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연동 간판도 우리가 통일된 지붕 색깔을 칠해주면 될 것 같고요. 샌드위치 패널로 된 지붕은 지붕 색을 칠하고 벽은 아이보리색을 칠해서 지혜 도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재가 있다면 목재는 자연색 그대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FRP 합성 수준 그대로 하고 유리는 그대로 가는데 대신 프레임, 창문 틀을 좀 색상을 바꾸어서 제한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사를 해서 순상도를 쭉 체크한 다음 시공 방법을 제안하고 유지관리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할 때는 이제 성면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대 디자인 요소입니다. 8대 디자인은 각자 노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해안 문화 예술축을 형성해 가는 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보존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을 보존해 가는 원칙이고,
그 다음에 적응적 대상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꾸며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점 연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또는 이제 엑스포전 간다 엑스포전까지 마찬가지 거점을 다 연계하는 디자인을 제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층 스카이라는 수면 공간만큼은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태적 절제입니다. 형태 절제를 우리가 뭐 가공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일식으로 해서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색채 위계는 아까 말한 세 가지 얘기죠. 지붕, 격체, 강조, 포인트색 이거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재료 지정성은 재료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재료가 원재료를 살리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상설 활성화 이 부분은 운영 프로그램을 계속 활성화해서 만들어 나가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거점 위주로는 이제 우리가 AI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 아마 지붕 색깔이 이렇게 될 것 같고 철제 부족이라든가 포인트는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조성이 될 수 있겠고 또 군데군데에 계단형 관람석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가 시작되는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예술광장이라든가 정책 창고 재사용, 수변공원과 시장, 그 다음에 바다의 숲길을 출발점이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엑스포 주재관장에서 국토관까지가 대체로 6km 정도가 해안도 살린다면 도로 말고 해안도로를 새로 데크길을 만든다면 6km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히든베이 호텔에 있는 선수 넘대리 공원까지가 3km, 그 다음에 넘너리 해안에서 웅천 해변거리가 한 5km, 그 다음에 선소에서 선소까지가 2km, 그 다음에 동동다리까지가 소동동다리가 3km, 그 다음에 동동다리에서 소호동 아주 바닷가까지가 대략 3km가 됩니다. 그렇게 내버리면 이 데크길이 대체로 한 21km가 돼서 하프 마라톤 코스 정도 됩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하프 마라톤 된다면 이것이 이제 이 마라톤이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프 마라톤 되면 완보하게 되면 풀 마라톤 코스가 됩니다. 그랬을 때 대회 운영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체력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력을 이 코스를 점령해 나가는 그런 코스를 만들 수 있겠고 또 평상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겸용을 해서 자전거 도로도 완성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 이것은 지금 이제 서 시장님하고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여수 경실련 뛰고 있는데 경실련 차원에서 면담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제안을 해보려는 캐치프레이인데요. 여수가 버티고 우연찮게 6회 공이 딱 가는 교통수단 그렇죠? 배도 도로, 차, 자동차 모든 게 되고 또 심지어 다 되는데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놓여진 것은 보행자 도로라든가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완성을 한다 하면 물론 이제 인천이나 부산도 있겠죠. 그러나 인천이나 부산은 워낙 규모가 커서 실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여수는 이런 것들을 아기자기하게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탈 모빌리티 도시를 선언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통수단이 있는 도시다. 여수는 모든 교통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다. 그래서 이것을 큰 돈이 안 들어도 그걸 가능하거든요. 몇 가지만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걷고 달리고 타고 항해하고 날아가는 도시 이 도시가 여수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 되고 오늘 아까 제안한 것도 해안 데크길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 나감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영속시켜서 이 토탈 모빌리티 도시를 완성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 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에 또 AI 기능을 추가한다면 여수 자체가 AI 보니까 체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수 자체가 AI 데이터 제공 도시로 선언하면서 산업이라든가 바다 모든 데이터를 다 만들어내고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주는 것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하고 위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겠다. 여수 자체가 데이터를 묵혀고 모든 것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 그거를 우리가 제공할 테고 도시를 도와달라. 사람 유치해주라.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많은 여기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것들 마지막으로 이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들이 실현이 돼서 빠르게 여수가 AI 선도도시, 토탈 모빌리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든 또 이거 해양특구의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대한 날인데 핵심만 진행을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여수에 대한 애정이 또
강하시고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그 식으로 또 이해를 합니다. 주로 이제 그 말씀하신 게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도 하나의 문화예술축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과 경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